민선 7기 전남도의 핵심 시책인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으뜸인재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인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2차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도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민선 7기 전남도의 핵심 시책인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으뜸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도는 지난 11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올해 선발된 99명의 새천년 으뜸 인재를 축하하고 응원했습니다. 선발된 인재는 대학생의 경우 길게는 10년 동안 해마다 600만 원의 재능 개발비를 지원받게 되고 전문가 컨설팅, 선후배 멘토링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집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16개 사업에 500억 원을 들여 으뜸 인재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인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민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민간협의회는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방안, 발전사업 이익 공유, 해양 환경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기업 450개 유치,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전남형 그린 뉴딜의 핵심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창작활동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2차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전남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중위소득 120%가 넘거나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1차 때 지원받은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10월 말 현재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도내 예술인은 1,658명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에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일이 많은데요. 전남도는 도민의 디지털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자나 SNS를 통해 안부 묻기, 온라인 은행 업무, 음식 주문, 기차표 예매 등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다 활용을 못 했었는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애들한테나 친지들, 지인들한테도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카톡 내지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QR코드 뭐 내놓을 때 가면은 딱 읽고 가서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할지도 몰랐는데 이제 이거 와서 배우니까 재밌고요.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디지털 생활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등 85곳을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하고 강사와 서포터스를 배치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9월 시작한 디지털 무료 교육에 3,000명이 수료했습니다. 기본적인 디지털 교육 외에도 그래픽 디자인 등의 중급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 주말반을 개설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상간 주민 등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군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교육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력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각종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도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한 경우 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격리 해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진단검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4월 이후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실시해 17건의 양성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전남도는 2021년 농식품 제조 가공 분야 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해썹시설 확충, 전통식품 산업화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제348회 전라남도 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3일 열렸습니다. 오는 12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추진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바이오 융합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주 한국에너지기술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전남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안 마련을 위해 제주 특화 관광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현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이 특히 컸던 해로 행정사무감사에 도민들의 어려움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을 짚어볼 계획입니다. 또한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달 16일까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광양 출신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영암에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등 기관 단체와 함께 교통안전 벽화 그리기, 가두 캠페인 등을 열고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안전속도 지키기 등 여러가지 교통안전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4,471억 원을 확정하고 지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27만 5천여 헥타르 면적의 9만 명의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대비 1.7배 늘어난 4,471억 원 규모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량 48만 6천 톤의 25%인 12만 3천 톤을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는 포대벼 기준 수분 함량 13에서 15%로 건조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할 때 40kg 포대당 3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관광 경영체를 돕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체험 키트 보급 사업을 펼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남 농촌 관광 경영체가 만든 48개의 체험 키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내년 3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이 오늘 23일부터 사전 전시회를 엽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 등을 VR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남 청년농부 직거래 장터가 오는 21일 전남 장흥마실장, 해남 모실장, 완도 장보고 옷장에서 열립니다. 30명의 청년농부가 참여해 잡곡 등 80여 가지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쓰기는 의무이자 최고의 백신이죠.
바깥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